4번 타원을 줬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한 초점을 f라 그러자. 보자마자 얘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a 쓰고 b 쓰고 마이너스 a 쓰고 마이너스 b 쓰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항상 쓴다. 그 다음에 초점을 여기서는 c라고 줬는데 우린 c의 정체를 이미 배웠잖아요. 루트 a제곱 b제곱이라고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런 다음 이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한 점을 b라고 하자. 오케이. 그런데 각도를 하나 줬습니다. AFB의 각도가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이거 믿읍시다. 파이가 180도예요. 나중에 배워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3분의 180도나 뜻이니까 60도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삼각형 AFB의 넓이가 6루트 3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시오.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방금 내가 알려준 게 나오지 않았나? 단축 위의 한 점이랑 초점을 이은 선분 나왔잖아요. 이거 길이가 얼마라고 아까 알려줬죠? 얘의 길이랑 장축의 반이랑 똑같다고 알려줬죠. 쓰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60도니까 삼각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기 60도고 가장 짧은 게 1, 두 번째로 긴 게 루트 3, 제일 긴 거는 2. 이런 비율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가 a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고, 제일 짧은 거는 그 녀석의 반절인 2분의 a가 되네. 그러니까 b를 바로 a로 표현할 수 있게 준 거죠. 이렇게 중학수학과 고1 때 배웠던 도형을 적재적소에 막 넣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2차 고선 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럼 알게 된 것이 b는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넓이를 줬는데 다 준 거 아닌가? 여기가 2분의 a잖아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 나머지 5a의 길이는 똑같이 a잖아.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FB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밑변이 2분의 3a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a. 그 녀석이 6 루트 3. 여기서 약분을 해보면 루트 3 지워지고 3이랑 6 약분돼서 2가 남고, 그럼 좌변에 문자 a 두 개만 남기고 밑에 있는 8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16이 되니까 끝났죠? 이 이후에 계산 안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의 재료로서 2차 곡선이 이용당하는 경우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근데 얘는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너무 대놓고 특수각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3점짜리고. 그 다음 4점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되냐? 5번은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초점 F'이 있는데 타원의 방정식이 49분 x제곱 플러스 a분의 y제곱은 1이래. 이런 경우 가끔 있어. 좀 기왕이면 제곱으로 주지 a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 이거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49니까 장축의 양 끝점이 7, 마이너스 7이고, 단축 같은 경우는 a라고 쓰면은 큰일 나고 루트 a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얘는 루트 a라는 것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간에 초점을 일단 박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얘가 루트 49 빼기 a, F'도 루트 49 빼기 a인데 마이너스 5를 붙인 거.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 FP가 9래요. 또 뭘 줬냐면은 F에서 PF'의 수선을 떨궜는데 6루트 2랍니다. A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일단 타원이 나왔고 초점 뚫는 선분이 나왔는데 정의 안 쓴다? 절대 안 돼. 정의는
두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합쳐서 14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의에 의해서 PF'이 5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서 타원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째려봤더니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할 게 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삼각형만 끌어오면 되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만 뜯어와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다. F', F, P, H가 있는데 여기가 5고 여기는 9, 6루트 2, 여기는 2루트 49-1. 중학교 문제로 추락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배운 순서대로 기억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라고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세타라는 각을 잡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즉 각도를 잡아서 만약에 여기가 뭐 534라고 주어지면은 그냥 피타고라스로 534 구해냈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변의 길이에 맞춰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은 수학 1에서 이어져 가지고 쭉 연결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원 관련돼서 도형 강의를 한번 쭉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쯤에 그거는 한번 들어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총 2개 보이죠? 근데 길이가 더 많이 주어져 있는 놈이 얘랑 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81 빼기 72 루트 9 해서 PH가 3. 그럼 자동으로 HF'이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요 밑에 깔려있는 빨간 삼각형에 대해서 쓰면은 A값 튀어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서 한 가지 계산 팁이 요 빨간 삼각형이 2랑 6루트 2랑 2루트 49 마이너스 A인데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정직하게 진짜 이걸 다 제곱하거든요. 그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약분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 2가 있고 얘도 2를 품고 있고 얘도 2가 있잖아요. 숫자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분한 다음에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 은근히 시간 단축 많이 시켜줘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은 1제곱 더하기 18, 19는 얘의 제곱이니까 49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만약에 2를 안 날렸으면 4랑 49를 곱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미리 약분하는 습관 꼭 들입시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타원의 탈만 썼지 사실상 그냥 중학교 문제죠. 그런데도 4점을 먹어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나오는 2차 곡선 내에서 직각 삼각형 주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타원의 방정식을 다 줬고 얘도 심지어 4점이죠. 얘가 이런 게 전형적인 쉬운 4점. 타원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럼 또 보자마자 초점이래. 장축의 양끝점, 즉 꼭지점, 단축의 양끝점 써주시고 초점은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공식 써가지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거 다 쓰라고 강요하는데 충분히 능숙해지시면 어느 상황에서는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다 쓰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일단 타원 위에 점이 있는데 초점으로 향하는 두 선분이 있으면 정의에 입각해서 길이를 잡자. 알파. 그리고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해야 되니까 6 마이너스 알파. 이래놓고 나서 문제 좀 더 읽으면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점 F를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아까 파이가 180도라 그랬으니까
90도가 되도록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요 FP를 쭉 더 연장해가지고 이 선 중에서 요 Q를 잡았는데 FQ가 6이래요. 그랬을 때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타원의 성질 알고 길이 세팅을 다 해놓고 보니까 얘도 너무 쉽지. 왜냐? 똑같은 상황 아니야? 직각 삼각형을 껴놓고 길이를 약간 숨겨놓은 거. 그럼 일단 길이가 더 잔뜩 나와 있는 밑에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0이 돼서 좌변 정리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36은 20. 다 2로 약분시키고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은 0. 인수분해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그럼 알파가 2 또는 4인데 노골적으로 누가 더 짧아야 돼? 오른쪽이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4가 아니라 2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자동으로 여 전체 길이가 6이랬으니까 PQ의 길이가 4로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색칠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굳이 왜 골라왔냐면 거기 왼쪽에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내신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은 알파 값이 너무 깔끔하게 자연수로 떨어졌죠. 근데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써야만 알파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뭘 물어볼 수 있느냐, 참고 삼아서 만약에 이 타원에서 전체 색칠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런 상황,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파 6 마이너스 알파 2루트 5인 것까지 똑같은데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만 요구해. 그러면 굳이 알파 값 모르고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이 삼각형의 넓이란 것이 밑변의 길이가 알파고 높이가 6 마이너스 알파니까 넓이가 2분의 1 6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인데 짧으면 저기에서 알파 제곱 빼기 6알파만 남길 수 있잖아. 얘 잘 째려보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알파 제곱 빼기 6알파가 8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있는 2차식과 1차식까지가 얘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알파 값을 개별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얘를 우변으로 쏙 넘기면 이게 8이라는 값이 툭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파 값을 끝까지 다 구하는 거면 능사가 아닐 때도 많다. 얘는 의도적으로 다 구할 수 있게끔 설계해줬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랑 연계해서 이걸 물어보고 싶으니까 유독 직각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7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의 최소값. 얘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언제 출제될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 상황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점 A, 0,A가 있고요. 초점을 줬는데 타원의 방정식 대로 나와 있네. 보자마자 세팅. 25분의 X제곱이니까 장축은 5랑 마이너스 5를 꼭지점에 찍어주고 9분의 Y제곱이니까 단축의 양 꼭지점은 3, 마이너스 3.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루트 25 빼기 9 해가지고 루트 16, 4, 마이너스 4 까지 해놨어. 그런데 타원 위에 한 점을 주고 여기 위에 고정되어 있는 A를 이은 거랑 밑에 있는 초점이랑 이은 거에 대해서 뜬금없이 더하기도 아니야,
빼기의 최소값이 1이래요. 근데 우리 선분의 길이 뺀 거의 최소값 따위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속임수야. 뭐냐면 여기서 타원을 줬고 초점을 뚫는 선분을 줬는데 굳이 얘를 언급 안 했지. 너가 알아서 정의 써가지고 쟤까지 써먹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연결 안 해줬더라도 내가 강제로 연결해야 돼요. 정의를 쓰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길쭉한 길이를 알파라고 하면 반대쪽 길이는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이인 10이 나와야 되니까 10-알파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알파를 10-알파로 어떻게 바꿔치기 하면 될까를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럼 쓱 보니까 FP를 지금 내가 알파라고 잡은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한 방에 쓱 쓰면은 마이너스 FP라는 것은 F'P에서 빼기 10 한 거죠. 그렇게 길이를 바꿔치기 하라고. 그래서 AP 마이너스 FP는 마이너스 FP를 통째로 F'P에서 10을 뺀 것이다 라고 바꿔치기. 그러면 길이의 합의 최소값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운 거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한 방에 쫙 그어가지고 1순위 돼야 돼. 그런데 마침 이 초록색과 파란색 길이를 보니까 살짝 꺾인 느낌 들잖아. 꺾이면 최단거리가 아니고 얘를 한 방에 F'부터 A까지 쭉 이어야지만 그게 최단거리란 거는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따라서 요 앞부분에 있는 것의 최소값은 F'A라고 볼 수 있다. 선분 F'A의 길이. 그러니까 거기서 10을 뺀 게 전체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체 최소값은 루트, 이건 별 수 없지, 계산공식 해야지. 여기가 0,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줬죠? 그것이 1이라고 못을 박아줬잖아.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은 11이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16은 11의 제곱인 121이다. 그래서 a제곱은 105. 이렇게. 그래서 타원으로 나온 첫 번째 문제가 얘였어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출제진들이 이제 포물선 말고 딴 것도 슬슬 내볼까? 하고 이제 각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에는 대부분 포물선밖에 없을 텐데 기출은 다르게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 나와봤자 결국 길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만 안 까먹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14번. 얘는 노골적으로 이제 정의를 아니 모르니 수준의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쌍곡선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이 있다. 그럼 얘도 보자마자 세팅해야 되는 거. 꼭지점 찍어줘야 돼. 근데 가로 쌍곡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 a제곱에 해당되는 거였다. a제곱이 16이니까 a 값이 4랑 마이너스 4. 초점의 좌표는 가로 쌍곡선이든 세로 쌍곡선이든 간에 무조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루트 16 더하기 9니까 5. 여긴 마이너스 5,0. 그 상태에서 쌍곡선 위에서 점을 두 개 잡았는데 한 놈은 p, 한 놈은 q. 그래 놓고 둘 다 초점이랑 연결을 해놨죠. 이 순간 불편해져야 돼. 왜 한 개밖에 없지? Q랑 F'이랑 이었으면 자연스럽게 얘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P랑 F'이랑 이었으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빠진 거야? 나보고 만들라고 시킨 거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 그런 다음에 문제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간에 정의를 써놓으세요. 초록색 길이 같은 경우는 QF'을 알파라고 잡으면 QF는 둘이 뺐을 때 주축의 길이인 8 나와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8.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F를 베타라고 잡으면 PF'은 둘을 뺐을 때 주축의 길이 8 나와야 되니까 베타 플러스 8. 다 해놓고 문제 읽어. 문제에서
PF 프라임 빼기 QF 프라임이 3이래요. 그럼 뭐야? PF 프라임은 베타 플러스 8이었고 거기서 QF 프라임은 아까 전에 알파 잡았으니까 2를 뺀 게 3이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 QF 빼기 PF가 뭐니? 너무 쉽지 않냐? QF가 얼마죠? 알파 플러스 8. PF는 베타. 즉 알파 플러스 8에서 베타 뺀 게 얼마니? 인데 위에 나와 있잖아. 베타 빼기 알파. 그래서 이게 알파벳으로 표현된 점들로 막 해놓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길이를 알파 베타 같이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어려울 게 단 한 개도 없어집니다. 2차 곡선이 대부분 이래요. 쉬운 문제들은. 18번 해봅시다. 얘는 별표 한번 쳐주면 좋겠다. 정의 갖고 장난치는 것 중에서 최고 난도 중 하나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을 2개를 줬네. 좌우도 하나 있고 상하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신기하게 초점을 쌍곡선의 식을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초점은 어쨌거나 F랑 F 프라임, 가로 쌍곡선의 초점, 그 다음에 세로 쌍곡선의 초점은 G랑 G 프라임이랍니다. 그런데 둘 다 주축의 길이는 2래요. 여기가 2, 여기도 2. 그런 상태에서 뭘 줬냐면은 PG 곱하기 QG가 8이래. PG, QG. 그 다음에 PF랑 QF 곱했더니 4래. 그랬을 때 저 빨간색 선분의 길이랑 초록색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사각형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기분 나빠야 되는 게, 아니 쌍곡선에 초점을 줘놓고 선분의 길이를 잡았으면 이렇게 이어질 정상인데 왜 여길 줬을까? 잘 보면 쌍곡선의 식이란 게 얘네들도 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고, 상하로 생긴 요 쌍곡선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성이 있는 녀석끼리 교점을 잡으면, 교점이 이게 총 4개 나왔는데 대칭성 있는 것끼리 교점 잡았으니까 당연히 점들끼리도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P에 대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점은 Y축 대칭시킨 점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X축 대칭시킨 점인 거고, P의 반대편에 있는 저 Q는 원점 대칭시킨 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도형 그 자체가 이미 다 대칭성이 확보가 된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Q랑 G'을 이었을 때 P랑 Q랑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즉 길이를 숨겨서 하려고 의도적으로 저 빨간색 길이만 준 거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쌍곡선의 정의를 써가지고 변의 길이를 내가 잡을 수 있겠다. 밑에 새롭게 만든 이 파란색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여 길쭉한 빨간색 길이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주축의 길이가 2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 파란색 길이는 짧은 빨간색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되고, 초록색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다른 색깔 없나? 보라색. 얘도 지금 P가 있는데, 아니 F랑만 이어놓고 왜 F 프라임은 아니여?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어줘. 이어놓고 보니까 심지어 대칭성을 모르는 친구더라도 딱 봐도 이 보라색이랑 길쭉한 초록색이랑 똑같아 보이잖아. 실제로 똑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정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맞으니까 짧은 초록색 길이를 내가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 길쭉한 보라색 길이가 베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밑에 있는 초록색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군. 대칭성 있게 만든 선분이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다 잡았으니 다시 한번 조건 읽어보면 저 8이란 것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4라는 숫자는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2였다. 그러면은 평범한 2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할 수 있죠. 근해 공식이라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알파 값이 잘 나올 거예요. 여긴 단순 산수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 괜찮죠. 그럼 알파랑 베타를 싹 다 구해냈으니까 둘레의 길이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둘레가 전부 다 알파랑 베타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 대칭성을 강조하지 않은 시대에서 이걸 봤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정의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식 나오면은 모든 걸 다 세팅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식을 안 줬다는 얘기는 식 없이도 정의만 갖고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저렇게 줬겠지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길이의 관계만 갖고도. 막 페이지. 그리고 고난도가 되면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타원 단독 문제랑 쌍곡선 단독 문제만 보여드렸는데 어려워지려면 섞어야죠. 정의의 연립 19번, 20번이 있습니다. 보통 19번 난이도가 무난하게 나오는 건데 2017년에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려가지고 4점으로 상승시킨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텀이 어떻게 됩니까? 무려 7년 걸렸죠. 근데 요즘 수능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한참 전에 나왔던 거를 부활시켜가지고 최근 수능에 탁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능 기출을 볼 때 일단 5개년부터 싹싹 다 봐라 이런 말이 되게 많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아니야 2010년대까지는 다 봐라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 세대 수능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90년대 수능까지는 그건 강사가 찝어주는 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어찌됐건 일단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정의를 연립하는 경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이랑 쌍곡선에 대한 식을 하나도 안 줬어.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를 써가지고 길이만 잡아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주점 A가 5,0, B는 마이너스 5,0이고 장축이 선분 AB, 즉 장축의 길이는 10. 초점을 F랑 F'이라 했는데 심지어 초점이 F이면서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초점을 공유하게 해서 정의를 두 번 쓰게 만드는 구조가 상당히 출제되기 좋아요. 왜냐면 가성비 좋잖아. 한 문제로 두 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뭘 줬냐면은 PQ가 2루트 10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물어본 게 뭐냐면 PF 곱하기 PF'의 곱을 구하래요. 합이면 바로 답이 10인데 곱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포물선이 떴는데 뭐가 안 보여? 준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만든다. 정의를 써야 되니까. 근데 준선이란 것은 초점이 여기 있으면은 그대로 반대편에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한 정의를 쓰면 포물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다. 근데 그냥 같다라고만 놓으시면 안 되고 문자를 잡자. 알파라고 하고 여기 수선해발 내린 거를 H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타원에서는 두 선분의 길이 합이 장축의 길이인 10으로 일정하니까 PF'의 길이는 10-알파다. 그럼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또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해버렸지. 그리고 저 2루트 10은 사실 페이크죠. 그냥 루트 10이라고 주면 편할 것을 굳이 PQ라는 점까지 동원해가 준 겁니다. 어차피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X축 대칭이기 때문에 PQ가 이렇게 절반으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F'H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그러면 끝났지. 얘를 제곱해 보시면 제곱이래.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10 플러스 알파 제곱이 10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맞을 점수 100 100이 20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그러면 얘는 너무 쉽네. 알파 제곱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알파 값이 2분의 9가 나와서 뭘 물어봐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끝. 이제 20번. 20번 정도의 난이도가
실제로 여기 가형 27번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요즘도 27, 28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고난도 문제라 보면 돼요. 어떻게 고난도인지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초점이 A, 0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초점이 얘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포물선이랑 타원에 초점을 일치시켜 줬기 때문에 정의를 연립하여 되게 편했는데 변형이 살짝 떨어뜨려 놨어. 타원의 초점은 F랑 F'이에요. 얘는 타원 거야. 그러니까 직접 연립이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래도 어쨌거나 포물선을 주고 초점을 뚫고 가는 선분을 주었기 때문에 준선을 안 그리면 안 돼. 여러분 좀 옅게 그리세요. 나는 갤럭시 탭의 힘을 빌려서 여기가 준선. 그런데 이제 준거 조건을 봅시다. AF 길이가 2랍니다. 즉 포물선의 초점과 타원의 초점 사이 거리가 2칸. 그리고 PA가 PF랑 같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은 FF'이랑 PF'이랑 같대요. 그럼 좀 표시를 해보면 FF'이랑 PF'이랑 같다. 이등변 사각형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초점이 A, 0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A라고 이렇게 쓰면 타원의 초점은 자동으로 2칸 옮겼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반대편도 다 써주세요. 준선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A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갖고 있겠죠. 다 적은 다음 2등변 사각형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2등변 나왔을 때 보자마자 해야 되는 사고방식. 보통 2등변을 주는 경우는 힌트를 이제 변의 길이가 같다고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각도 2개가 같다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주어지던 간에 무조건 수선의 발부터 내리시고 합동인 직각삼각형 2개를 만들어내세요. 출제 의도가 그겁니다. 길이가 같다, 밑에도 같다, 각도가 같다가 항상 완성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변을 줬다는 얘기는 무조건 수선의 발부터 내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인식해서 P에서 AF 가운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 있는 AF가 또 반절될 거고 여기에 좌표 점을 이름을 H라고 주면 H는 A 플러스 1,0이겠죠? A랑 A 플러스 2의 가운데니까. 그런데 우리가 빨간 길이는 알아.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 플러스 2잖아요. 그럼 합쳐서 2A 플러스 4죠. 그런데 이 빨간 길이랑 위에 빨간 길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2A 플러스 4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계속 강조한 게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피타고라스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직각삼각형 왼쪽에 있는 이 큰 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내가 알잖아. A 플러스 2 더하기 A 플러스 1이잖아. 2A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저거만 뜯어서 보시면 여기가 F'이고 P고 H면 여기가 2A 플러스 4고 여기가 2A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타원만 갖고 놀고 있는데 포물선도 써야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PA 길이랑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죠. 그런데 얘도 내가 알아. 왜냐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고 P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거리는 2A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여기 있는 PA 길이도 2A 플러스 1이고 여기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2A 플러스 1이네. 그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것도 같이 있죠. 높이를 공유하고 있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2번 쓰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P랑 A랑 H만 따로 뜯어오면 P랑 A랑 H를 뜯어오면 여기 길이 AH 길이가 1이고 PA 길이가 2A 플러스 1. 됐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씁시다. 그럼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면은 2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제곱 과 2A 플러스 1제곱 빼기 1의 제곱 이 같다. 높이가 동일하니까.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은 아이고야 합차 써볼까요? 둘이 합치면은 4A 플러스 7이고 둘이 빼면 1이잖아. 간편하니까 합차로 그냥 풉시다. 얘는 4A 플러스 7. 저 그런 생각 못해요.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전개해서 4A 제곱 더하기 4A. 그러면 4A도 마침 다 날라가 주니까 4A 제곱이 7이 돼서 2A가 루트 7이 된다는 것까지 구해냈다. A 값을 구해낸 거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장축의 길이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장축의 길이가 이미 다 A로 표현되어 있네. 왜냐하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합이 장축의 길이잖아요. 2A 플러스 4 더하기 2A 플러스 1. 즉 장축의 길이가 4A 플러스 5인데 2A가 루트 7인 거를 방금 전에 구해냈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5 플러스 2루트 7이다. 이렇게 내가 답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토대로 길이를 연립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초점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대놓고 이렇게 주면 대놓고 쉬우니까 3점이 되는데 이등변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4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최근 2차 고선에서 연립하기 제일 좋은 주제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내가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정의를 하나 덜 쓴 게 있는지 직각 삼각형을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잡아내야 돼요. 문제 31번. 좌표 평면에서 쌍곡선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근데 그 녀석의 한 점근선에 평행하고 이 말을 준 이유는 기울기를 너한테 주겠다 이 뜻이죠. 쌍곡선의 점근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거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그럼 점근선이 두 개인데 왜 하나라고 했지? 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안 지어줬지? 간단해. 뭘 선택하든 간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양수가 기분 좋으니까 a분의 b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m값이 현재 a분의 b라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 하자. 다 줬네요. 타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8a제곱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m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b제곱 갖다 쓰는 거. 그러면 a제곱이 약분돼 가지고 9b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벗기면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3b가 되네. 그죠? 그런데 원점과 요 접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그럼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것이 아씨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아까 여기서 점근선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냥 내가 퉁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원점과의 거리를 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십니까? 점 P, Q가 있고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 나올 때 두 점 사이 거리, 두 직선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P, Q를 여기 대입한 값 이렇게 배웠잖아요. 증명은 무지 어려운데 엄청 많이 써먹는 공식. 그럼 얘도 한번 이따 이 A가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다 곱해져 버리면 AY가 되고 여긴 3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Y를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했다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BX랑 A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AB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그냥 알파벳 순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ab인데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 똑같아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문제상에서 굳이 점근선의 기울기를 양수냐 음수냐라고 지정도 안 했고 y절편도 굳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날라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근데 어찌됐건 얘 거리가 1이래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이걸 보고 아니 이걸로 어떻게 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루트랑 절대값 보이면은 제곱하고 싶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이 복잡한 식이 좀 간단해지니까. 계산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9a제곱 b제곱이 1 되는데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즉 얘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만만한 건 이거 변형이 쉬워. 문제 주어진 게 훨씬 쉬워. 얘가 압도적으로 쉽잖아요. 통분만 하면 되니까. 통분해 보니까 a제곱분의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네? 뭐야? 비슷하다잉.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은 얘를 뒤집은 게 얘니까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사실상 이 문제는 그 기울기를 대놓고 줘가지고 접선을 순식간에 구하게 해준 다음 고1 과정 물어본 문제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울기 줄 때 저런 식으로 대놓고 숫자 몇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저렇게 간접적으로 네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찾아내 이런 경우도 있어요. 33번 요거는 은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타원 바깥에 한 점 0,2에서 접선을 2개 그었죠. 근데 0,2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좌표 중 하나가 0이잖아.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준 겁니다. 왜냐면 복잡한 숫자가 없이 0이면은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뜻인지 보면 점 0,2에서 타원에다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약간 불피해야 돼. 아까 전에 내가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를 세팅하는 게 웬만하면 더 편하다고 했잖아요. 접점을 구할 필요가 없으면. 근데 얘는 대놓고 접점 이름을 줬잖아. 접점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 경우는 접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평가원이 친절하게 그 점에다가 0을 줘서 산수를 좀 줄여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밑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타원의 한 초점을 F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타원의 방정식이 다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2루트이고 여기 루트이고 마이너스 2루트이고 초점은 루트 8 빼기니까 루트 6. 일단 다 잡았어. 그럼 내가 F란 점을 알고 있으니까 P랑 Q란 점을 싹 다 구해내면 거리 구하는 건 1도 아니네.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다 아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P랑 Q를 잡는 건데 0으로 주면 좋은 점 1. 타원은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한 놈만 구해내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대칭적이니까. 뭘로 할래요? 저는 P로 하겠습니다. 얘를 구해보자. x1, y1. 그러면 자동으로 Q는 마이너스 x1, y1이죠. 일단 P부터 구해볼게요. 접점이 대놓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접점 공식을 써서
8분의 x1x 플러스 2분의 y1y는 1이란 것이 이 접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접점 등점을 무조건 하라고 했던 게 이 접점도 결국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에 대입해줘야 된다. 그래서 8분의 x1제곱 더하기 2분의 y1제곱은 1이다. 그런 다음 이 접선이 0,1을 지난다는 사실을 줬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는데 0,1을 주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 버려서 참 편하다. 그럼 0 집어넣으면 이쪽은 0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y1이 1이라고 무지하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좌표 중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접점을 직접 구하는 게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간간히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럼 y1이 1인 게 너무 대놓고 나왔으니까 밑에 타원의 방정식으로 나온 식을 써먹어서 x1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8분의 x1 제곱이 2분의 1 이니까 x1 제곱이 4가 되나? 그래서 x1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현재 내가 x1을 음수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1이야. 여기는 그럼 대칭적이니까 2,1이야. 오케이. 세 점 다 잡았으니까 좀 해피해졌는데 좀 당황스러운 게 있다. 둘레길을 구하랬으니까 PF도 구해야 되고 FQ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PF만 구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루트 6,0 사이 거리다 보니 이거 난리가 났네. 이거 어떡해? 루트 6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계산해야 되잖아. 루트 안에 루트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엔 이걸 이중분할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교과정에 없어.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다른 걸로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냐면 아무리 문제가 접선 유형이 됐어도 정의를 까먹으면 안 되지. 지금 초점을 뚫고 나가는 선분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정의. 근데 이놈이 의도적으로 다른 초점 하나 숨겼어. 여기를 F'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다른 한 초점이랑도 이어서 두 길이의 합의 장축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롭게 쓴 빨간 선이랑 기존에 있는 요 FQ랑 어때요? 똑같죠? 왜? P랑 Q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내가 P랑 Q의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4라는 길이가 쉽게 나오는 거고, PF 더하기 FQ는 사실 정의를 활용해서 장축의 길이인 4루트 2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둘레 길이는 4루트 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4점이지.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기울기를 써가지고 접선을 구하라고 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좌표에 0 들어있을 때.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35번이 전형적인 바깥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이거는 공식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 무조건 4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어렵거든. 수투에서도 바깥에서 그은 접선 이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쉬운 4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봅시다. 직선 y는 이 위의 점 P가 있다. 그럼 일단 P의 좌표가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2야. 그런데 타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3분의 1이랍니다. 근데 나 기울기 다 뭔지 모르니까 이름을 주면 얘의 기울기를 M1, 얘의 기울기를 M2. 그런데 원하는 게 기울기의 곱이라 했으니까 M1 곱하기 M2를 구하면 M1 곱하기 M2가 3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를 K라 그러자. 좋네. K를 구하시오. 오케이. 타원의 방정식은 숫자가 싹 다 나와 있고 얘는 모르네. 근데 문제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건 간에
어찌됐건 현재 준 상황은 바깥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일단 쓰고 봐야 돼. 그럼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기울기 공식을 써가지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근데 현재 이 타원 같은 경우는 x제곱만 덜렁 있는데 1분의 x제곱인 거죠. 그래서 a제곱 m제곱이 이렇게 되고 플러스 b제곱은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애초에 기울기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대놓고 문제에서 기울기 m1 m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 푸는 방법은 k,1을 지난다고 문제상을 줬기 때문에 k,1을 대입합시다. 그럼 2가 km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도 거슬리고 루트도 거슬리니까 얘만 남기고 다 좌변으로 이동. 즉 2 마이너스 k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더하기 2인데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좌변이 k제곱 m제곱 마이너스 4km 플러스 4고 우변은 m제곱 더하기 2.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1 m제곱 마이너스 4km 더하기 2가 0. 그러면 이 m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위에서 내가 세팅해 놓은 m1과 m2겠네. 그런데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근의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마침 문제에서 요구한 게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1 곱하기 m2란 것은 최고차의 계수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상수항. 혹시 그걸 까먹으셨으면 적어드려야겠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란 것이 뭐냐, 얘 두 근이 실근이건 허근이건 관계없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면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고 둘을 곱하면 a분의 c다. 그거 쓴 거죠. 근데 문제에서 두 기울기의 곱이 3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k 값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끝.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산수 갖고 지나치게 괴롭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4번 포물선 y제곱은 4x 위의 점 p, a, b가 있다. 거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대놓고 방금 봤던 상황 아닌가? 한번 y제곱은 4x를 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초점을 찍고 접점이 a, b라고 줬는데 거기서의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대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PQ가 4루트 5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싹 다 구해내라.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대로 접점이 대놓고 A, B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자마자 X절편의 좌표는 마이너스 A, Y축은 2분의 B, 그리고 접점이랑 초점을 잇고 초점이랑 X축과의 교점을 이으면 길이가 같지롱. 요거까지.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리면 F에서 Y축에 내리면 그게 바로 딱 가운데 찍힌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일단 A, B가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B제곱은 4A고 그 다음에 대놓고 Q의 좌표도 알고 P의 좌표도 아니까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루트 4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루트 5라고 쓸 수 있네. PQ를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예요. 그런데 4루트 5란 게 4가 16의 루트니까 안에 들어가면
80. 그럼 됐네. b제곱이 4a라는 관계식과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연립하기 너무 쉽죠. b제곱을 4a로 고치셔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다 푼 다음에 b로 옮겨가면 게임 끝. 그 다음 밑에 25번. 이번엔 초점을 뚫는 선분이 나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림과 같이 y제곱은 12x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나왔다. 너무 땡큐하다. 근데 y제곱은 12x니까 p 값이 3. 그런 상태에서 AC가 4래요. 그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X라고 합시다. 그럼 현재 상황이 일단 초점을 뚫고 지나간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정의를 안 쓰면 안 돼. 즉 AF랑 AC랑 같다. 4가 됐고 그 다음에 BF랑 BD랑 같은 거니까 여기가 X네요. 그럼 현재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입각하면은 이 부분이 A에 해당되는 역할이었고 P가 주어졌고 B만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돌이켜봐. 1번은 좌표를 요구하는 거였고 근데 지금 좌표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패스. 두 번째가 여기의 길이를 요구한 건데 지금 쓸데가 없잖아. 패스. 3번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였는데 지금 세타 의미가 없잖아. 패스. 4번 이 길이를 세타와 p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현재 세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해? 패스. 5번 공식은 A랑 B랑 P랑 관련된 공식이니까 예군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A 값이 4고 B가 X라고 아까 전에 내가 세팅했고 P 값이 3이니까 X분의 1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돼가지고 얼마야 그럼? 12분의 1이 돼서 X 값이 12분의 1이다. 아 미쳐서 12다. 그럼 이 공식 모르는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 아니면 1번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길이가 4고 P값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를 X좌표를 구할 수 있지. 4에서 3칸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X값이 1일 때 Y값을 구해보면 Y제곱은 12가 되니까 2 루트 3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직선상에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잖아요. 3,0이랑 1,2 루트 3.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직선과 포물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B의 좌표까지 알아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얘를 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다 해놓고 뭐가 제일 편한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26번. 이 문제 때문에 그 4번 공식 세타랑 P만 갖고 구할 수 있다가 탄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원흉이에요.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인 정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가 X축 위에 있다. 그럼 얘 확대시켜서 보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 그럼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단 그걸 떠나서 무게중심은 정의가 뭐죠? 이렇게 봤을 때 다 머릿속에서 다 2대1은 지나가는데 정의가 뭐였지? 다 이 생각 드는데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라 하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다가 가운데다 내린 거, 가운데다가 내린 거, 가운데다가 내린 거. 그랬을 때 길이 B가 2대1인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이고 그럼 요 전체 높이가 얼마인지가 바로 튀어나오지.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잖아. 그러면은 높이가 3 나오는데 마침 여기가 2대 1이니까 3을 2대 1로 나눠 먹으면 말 그대로 2대 1이네. 따라서 O에서 G까지의 거리가 2고 여기는 1이다. 그리고 얘는 또 정삼각형이니까
2등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각도를 반반 나눠 먹어서 30도씩 먹은 거고, 이거 글자가 너무 두껍네.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를 먹은 거고, 맞죠? 반반 자른 거니까. 따라서 BG 여기 요 각도가 60도가 나온다.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 했냐? GP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현재 주어진 정보가 이 G가 초점이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2란 얘기는 P 값이 2라고 주어진 거고, GP라는 직선과 그 X축 이른 각도가 60도라고 주어진 상태인데 원하는 바가 요 길이 A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4번 공식이 떠오르죠.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2P. 근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2분의 1분의 4니까 얼마야? 8.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근데 당시에는 이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었냐면 60도랑 2를 찾아낸 것까지는 동일한데 어떻게 썼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8x다 라고 설정. 그 다음에 얘가 60도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60도다 해가지고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초점인 2,0을 지난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둘을 연립해가지고 P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까 이제 강사들이 고민하다가 나온 식이 이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보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게 다 특수가, 그 중에서도 60도를 되게 줬거든요. 그래야지 분모가 루트가 안 나오고 깔끔해서. 와, 갑자기 기울기가 2짜리 거 줘서 특수각이 아닌 것도 요구하는 게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난도까지 보실 분들은 이 공식을 쓰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해봐서 꼭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이거 기출된 게 2011년이죠. 바로 밑에 보시면 2012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상황이 주어졌냐면 여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대각선을 이었을 때 이 각도가 얼마죠? 45도잖아. 얘도 특수각이잖아. 작년에 60도 내줬지? 올해는 45도 내볼게 하고 2012년에 한 거예요. 이렇게 기출의 역사가 약간 이어지는 게 있다. 그 위랑 푸는 그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으로만 남기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세요.